안녕하십니까. 공장장 하푼입니다. 2022년 첫 모형은 레벨의 1:32 FA18F 슈퍼 호넷입니다. 일단 이것도 앞선 토네이도와 함께 같이 의뢰고요. 먼저 설명서부터 살펴봤는데요. 현재는 작업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데 일단 호주군이랑 그 다음에 미 해군 이렇게 둘 중에 선택인데 당연히 좀 더 화려한 미 해군 블랙나이츠 비행대장기로 만들 생각이고요. 일단은 뭐 설명서 상에 이렇게 살펴보는데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제작을 시작하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덩치는 좀 커졌지만 손이 좀 많이 갈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무장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일단 설명서상에 어떻게 하는지 계획은 잡았는데 잘 만들어질지가 상당히 고민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조립을 시작했는데요. 위킷이 상당히 조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이렇게 모형에 이렇게 런너에서 자르면 그 몰드 주변으로 이렇게 틀에서 찍었을 때 지느러미라고 하죠. 일종의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그런 게 너무 많아서 그런지 설명서 곳곳에 그거를 다듬으라는 내용이 곳곳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조립하는 내내 그걸 다듬어서 접착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게 지금 줄 표시인데 줄로 몇 미리, 0.5mm 아니면 칼로 2mm를 잘라서 준비를 해서 붙이라고 아주 친절하게 설명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특히 랜딩 기어 부분 같은 경우에 줄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게 사이즈가 맞지 않아 가지고 조립이 안 됩니다. 난감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무장을 조립하는 중인데 무장 디테일이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디테일뿐만 아니라 미성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서 조금 사용하기 힘들 것 같고, 또 앞에 언급했던 다리 플래시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듬어 주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한 것 같은데요. 부족한 디테일은 1:3이 아카데미 무장에서 차용을 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아서 킷에서는 일단 파일런들만 취합해서 쓰고, 나머지 무장은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다른 색깔, 조금 진한 색깔의 아카데미 무장을 이용해서 이번 32:1 슈퍼 호넷 제작에 이용할 생각입니다. 레벨 슈퍼 호넷은 1:44부터 1:32 총 4종류가 있는데 무장 차이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다양한 무장을 넣어줬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특히 이 32:1은 생각보다 다른 스케일들에 비해 가지고 무장까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좀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도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조립이랑 조립을 병행하면서 계속 슈퍼 호넷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모습을 한번 보면서 제작 중에 있고요. 아직 이 부분은 접착을 안 한 상태인데 안에 내부 도색을 하고 난 이후에 접착을 할 상태고요. 그리고 날개 관련 슬랫이나 플랩
그리고 이렇게 접어진 날개 부분들은 전부 다 다듬어서 접착을 하고 앞으로 제작하면서 도색구 접착할 수도 있고 도색 전에 할 수도 있고 나머지 부품들도 이렇게 다 다듬어 주어서 이제 도색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내부의 접합 부분이 좀 부실하게 보이는 부분은 플라판이라든지를 채우거나 붙여서 이렇게 보강을 해줬고요. 날개 쪽에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공간이 많아서 혹시 그 리베팅을 다시 할 때를 대비해서 조금 보강을 해 주었습니다. 요거는 또 한 번 더 이렇게 가주립한 상태에서 날개를 접었을 때 폈을 때를 가정해서 한번 봤고요. 특히 수직 미익이 좀 접합부가 단차가 있어서 일단 플라판을 붙여서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이트 색상을 사용할 내부를 먼저 도색을 했습니다. 한쪽이 잘 보이기 때문에 도색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작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먼저 내부 도색을 했습니다. 색상은 역시 자주 사용하는 훈제의 색상을 사용했고요. 내부를 이렇게 화이트로 먼저 칠하고 마스킹 후 접착하고 다음 작업을 이어나갈 생각이고 이왕 흰색을 사용하면서 같은 색을 사용할 부분들을 미리 도색을 다 해줬습니다. 엔진 노즐은 두 종류가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오므라진 타입과 벌어진 타입이 있는데 어떤 걸 사용할지는 아직 결정을 안 했고요. 일단 내부는 둘 다 칠을 했고 내부는 나중에 다시 웨더링을 더 추가해서 변색 효과 등을 표현할 생각이고 랜딩 기어도 역시 흰색 색상을 사용하니까 먼저 도색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랜딩 기어, 메인 랜딩 기어, 그 다음에 노즈 기어 베이도 흰색으로 먼저 도색을 했고요. 나중에 기체색을 칠할 때는 이 부분은 마스킹을 한 이후에 작업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동체랑 날개 부분을 드디어 접착하는데 내부의 가이드랑 격벽이 서로 간섭이 있어서 자르지 않고 접착을 하면 너무 큰 갭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내부 격벽이랑 그리고 가이드 부분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자르고 난 이후에 동체랑 날개를 붙였는데 그래도 갭이 여러 군데 발생해가지고 큰 갭들은 일단 플라판을 이용해가지고 막아주었는데 접합선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접합선마다 갭이 있어서 막아줬어야 됐는데 퍼티 대신에 이번에는 록타이트의 480 순간 접착제를 이용해가지고 접합선의 갭 부분에 흘러넣듯이 넣어서 갭을 막아주고 나중에 이게 마르면 사포질을 하면 그 부분이 정확하게 검정색으로 표가 나니까 확인도 하면서 하려고 작업을 했고요. 이 킷의 문제는 너무 많은 파팅 라인입니다. 2017년 금형을 판 킷인데 요즘 잘 나오는 회사들의 킷과 너무 비교가 돼서 조금 고민이 됩니다. 이게 파팅 라인이 너무 보이는 부분에 많아서 어떻게 잘 다듬어야 될 텐데 이 부분이 이 킷의 가장 큰 실망입니다. 이번 영상은 리엔그레이빙 작업 중에 리벳을 찍는 영상입니다. 비행기 모형을 하시다 보면 접합선 수정이라든지 여러가지 이유로 선을 다시 파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리벳을 다시 찍어주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특히나 이렇게 리벳 찍거나 선을 다시 팔 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방법은 힘을 빼시고 작업을 하시는 걸 항상 강조합니다. 힘을 주시거나 너무 깊게 선을 파거나 너무 깊게 찍으려고 하면 아무래도 깊게 찍히고 아니면 힘이 들어가서 원하는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힘을 빼고 작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작업 전환과 작업 후를 비교해 보시면 깊이가 더 훨씬 깊어졌고요. 여기 두 가지 타입의 리벳 크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굵은 쪽은 드릴 비트로 구멍을 내줬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좀 작은 쪽은 스크래퍼 철필로 이렇게 꾹꾹 찍어줬습니다. 마스킹 테이프로 가이드를 잡아서 찍어주시면 아무래도 선이 덜 삐뚤삐뚤할 것 같아서 그 원래 있는 구멍을 다시 찍을 때도 이렇게 가이드를 잡고 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삐뚤빼뚤할 수 있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힘 빼고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후 비교한 영상인데요. 예, 다시 찍은 쪽과 찍지 않은 쪽도 나타나긴 하지만 나중에 도료를 칠하고 하게 되면 저게 많이 매워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작업을 하고 도색하고 난 다음에 리벳을 먹선 넣기라든지 웨더링 하는 거랑 안 하는 건 차이가 큽니다. 꼭 힘을 빼고 작업하십시오.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리엔그레이빙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패널 라인을 그어 보겠습니다. 패널 라인은 한 번에 그으려고 하시면 삑살이라 그러죠. 옆으로 이렇게 세거나 하기 때문에 가급적 여러 번 나눠서 선을 그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이렇게 생략된 패널 라인은 이렇게 가이드 테이프를 이용해 가지고 원하는 곳에 붙이고 패널을 다시 파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 부분에 원래 패널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여기 가이드 테이프를 붙이고 패널 라인을 새로 팔 건데요. 한 번에 깊이 파는 것보단 힘을 빼서 여러 번 그어서 원하는 패널 라인을 만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몰드 패널인데 깊이들이 다 얕아서 새로 파준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특히나 측면 패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없는 부분도 있고 너무 평평한 넓은 패널 라인이 있어서 그 패널들은 가급적 다시 다 파줬는데 제 영상에도 보시면 옆으로 삐져나온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사포질 후 추가적인 수정 작업을 해서 리엔그레이빙을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퍼티 작업입니다. 퍼티 작업은 대부분 수축이라든지 아니면 접합선 수정을 보완할 목적으로 하는 작업인데 이 킷은 파팅 라인이 너무 많습니다. 보통 파팅 라인은 사포로 평평하게 갈아주면 대부분 없어지는데 이 킷의 파팅 라인은 파팅 라인과 파팅 라인 사이에 단차가 있어서요. 그냥 갈게 되면 모양이 달라질 게 뻔하고 그래서 일단 파팅 라인 주변으로 퍼티를 발라줘 가지고 그렇게 갈아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접합선에도 바르고 있지만 퍼팅 라인이 훨씬 많이 발랐던 것 같습니다. 퍼팅 라인에다가 전반적으로 퍼티를 발랐고요. 접합선에도 상당히 많은데 여튼 퍼티를 바르고 했는데 잘 갈 수 있을지 일단 고민이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작업하는 와중에도 이런저런 난간이 좀 있었는데요. 설명서 자체에 설명이 부실한 부분도 있었고 그 내용은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퍼티를 발랐으니까 잘 건조시키겠습니다. 다음 작업에서 뵙겠습니다. 퍼티 작업을 계속 이어서 합니다. 연료 탱크라든지 무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퍼티 발라주면서 그리고 이제 다시 선을 파주거나 리벳 구멍을 키워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작업합니다. 일단 연료 탱크부터 작업을 했고요. 일단 하다가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은 더 빠르는 식으로 해서 무장도 했고 특히나 그 해군 우장 같은 경우에는 육폭 방지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퍼티를 그 코팅된 부분에 발라서 표현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앞란 같은 경우에도 리벳 자국이라든지 패널 라인 같은 경우에
새로 파고 새로 찍어주는 식으로 준비를 해둡니다. 이번 작업에서 대부분 무장은 아카데미 1:32 F16이라든지 F18에서 여분으로 남아있던 무장을 가져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디테일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 가지고 레벨 킷에, 그래서 아카데미 무장 위주로 구성을 할 생각이고요. 이것도 같이 마르면 사포질 후 다음 작업으로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캐노피 가운데 생겨있는 파팅 라인을 제거하는 영상입니다. 캐노피 투명도는 그렇게 썩 좋진 않은데 일단은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커터 칼로 파팅 라인을 가볍게 이렇게 긁어서 제거해 주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거친 사포를 시작으로 고운 사포 순으로 작업을 할 건데요. 제일 문제는 제가 600번 아니고 800번인 것 같은데 그 사포로 파팅 라인 주변을 갈아주고 이제 점점 높였습니다. 800번, 1000번, 1500번, 2000번, 지금 2500번까지 하고 지금 알코올 솜으로 한번 땄고요. 이제 4000번 사포로 이렇게 계속 닦아주고 있습니다. 4000번 정도로 하게 되면 이제 거의 이제 사라져 가고요. 이제 그 상태에서 더 이제 투명함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컴파운트로 가지고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이제 돌려가면서 닦아주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깨끗한 천을 이용해 가지고 캐노피를 닦아줬습니다. 파팅 라인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있기 때문에 꼭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아카데미의 무장을 가져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레벨 킷의 무장에 이렇게 접착면 가이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아카데미는 없기 때문에 가이드도 잡아주면서 그 다음에 단단하게 고정시키기 위해 가지고 철심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아카데미 킷에 표시를 해서 정확한 위치에 무장이 장착될 수 있도록 구멍을 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단순히 붙이는 것보다 이렇게 철심을 받고, 철심이라든지 항동선을 받고 이렇게 무장을 장착하면 나중에 전시하는 과정에서도 더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고요. 혹시나 사람이 손으로 만져서 떨어졌을 경우에도 또 수리도 간단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는 이제 킷에 무장을 장착할 때 이렇게 심을 박아서 이렇게 해줍니다. 나머지도 좀 굵은 심을 박아서 고정을 시켰고요. 위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벨 킷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카데미로 옮겨서 그 위치 구멍을 새로 내어서 이렇게 다 달아 주었습니다. 사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잘하고 못하고 방법이 없죠. 그냥 열심히 잘 가는 게 사포 작업은 다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는 않는 작업입니다. 그래도 먼지가 날리고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포 작업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요즘 넣은 킷은 설계를 엄청 잘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아카데미 킷이라든지 아니면 타미야 킷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 사포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진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아주 조금 소량 정도 사용하는데, 이 킷은 그에 반하면 사포를 상당히, 그러니까 퍼티와 사포질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킷이라 초보라든지 조금 몇 개 안 만들어 보신 분이 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세척 전에는 붓으로 깔끔하게 털어줍니다. 이 물로 세척해도 안 털리는 부분이 있어서 붓으로 패널이라든지 아니면 사포로 갈아준 부분을 털어서 깨끗하게 사포로 생긴 가루들이, 플라스틱 가루들이 잘 떨어지고 해야 나중에 도색했을 때 또 깔끔하게 됩니다. 그래서 붓으로 잘 털어주고 있습니다. 사포 작업의 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일단 수많은 파팅 라인 때문에 참 이 킷은 고생을 많이 시키는 것 같습니다. 파팅 라인이 상면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다 갈아줘야 했고요. 일단은 좀 거친 사포부터 해서 과감하게 힘을 줘서 밀었고, 이미 리엔그레이빙을 깊게 파주었기 때문에 그거 믿고 그냥 쭉쭉 사포로 갈아서 밀었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시는 쪽이 날개 쪽인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구멍을 내는 바람에 메꾸고 다시 하는데, 아마 G형을 또 발매할 생각인 것 같아요. E형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F형이 나왔고 그 다음에 G형 그로울러 전자전기형에 아마 나올 모양인데, 저는 뭐 그걸 구매해서 작업하고 싶은 생각은 추워도 없고요. 일단은 뭐 잘 갈고 난 이후에 세척은 했고요.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고 카팅 라인이 잘 사라졌는지 확인하고 아랫면 윗면 다 확인하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특히나 이 킷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수직 미익이랑 동체 접합부가 상당히 많이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뭐 도색 후에 작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먼저 붙이고 그 면에 이제 아크릴 퍼티를 이용해 가지고 그 빈 공간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포 작업이 끝나고 세척도 마무리하고 부장을 임시로 한번 붙여봤습니다. 고정한 상태는 아니고요. 요렇게 이제 파일럿마다 각각의 무장이 달릴 예정이고요. 전체적인 느낌도 한번 보고 또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템포 쉬어갑니다. 무장은 뭐 이렇게 다양하게 달아줄 생각이고요. 무엇보다 이 킷 조립하시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저도 그 문제를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상당히 힘들었는데, 특히나 말하고 싶은 내용은 상당히 많은데 설명서를 정말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설명서에서 저기 보시면 랜딩 기어 커버를 열 건지 닫을 건지를 물어보는데, 일단은 뭐 열려면 저 부품을 안 자르는 게 답인데 저 부품을 안 자르면 조립이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저기도 자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른 부품을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연 상태로 제작하려고 하면 저 부품이 지금 손가락으로 가리킨 부품이 필요한데, 저걸 또 자르지를 않으면 접착이 아랫면 동체랑 내부의 랜딩 기어 베이가 접착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자르고 작업하고 나중에 다시 붙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참 마음에 안 들고, 또 캐노피 같은 경우에는 동체와 따로 마지막에 보통 붙이면 그만인데, 동체 부품의 일부가 캐노피 투명 부품이랑 같이 성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다시 후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잘라서 동체랑 그 부분을 접착하고 캐노피 부분을 따로 떼내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설계를 너무 그냥 자기들 편하게 설계하시는 분 편하게 한 것 같아서 상당히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본격적으로 도색을 시작했습니다. 도색 전에 마스킹이 필요한 부분들은 마스킹을 했고요.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도색을 해볼 생각인데, 일단 항상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는 방법대로 검은색 위치를 먼저 칠하고 나머지 작업을 합니다. 일단은 기체보다 중간에 빼먹고 안 할 수도 있는 잔잔한 부품들을 먼저 도색을 하고요. 검은색 도색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캐노피 내부 프레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정석이라든지 검정색으로 칠해야 될 부분들 먼저 칠하고 나서 여기도 이제 뭐 세부 도색이라든지는 나중에 차차 하는 영상을 올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무장이라든지 일단 검은색, 어두운색이 필요한 부분들 도색을 먼저 하고 다음 도색으로 넘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작업에서 서페이스는 생략했습니다. 서페이스 작업을 계속하면 여러 번 반복해서 사푸질과 서페이스 바르는 거를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kit이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확 와닿는 것도 없고 너무 그렇게까지 공을 들이고 싶은 생각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서페이스 부분을 빼고, 대신에 이번 도색에서 예전에 KA에서 보내주신 저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룩 패턴이 있는데, 얼룩 패턴 애칭을 이용해 가지고 이쪽에 저도 이 방법은 한 번도 도색 안 해봤는데, 오히려 저런 표현을 에어 브러쉬로 표현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저렇게 애칭으로 제품화된 패턴을 이용해서 한번 칠을 해보려고 도전을 해보고 있습니다. 보통은 기본 책 위에다가도 저걸 많이 하는데, 저는 일단 어두운 색에도 이렇게 패턴을 좀 주고 싶어서 평소에 패널 라인에 하던 거에다가 저 패턴 애칭에 대고 더해서 칠을 해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기체에 이제 패턴 애칭을 가지고 한번 밑도색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수직 미익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붙이고 작업을 하고요. 앞에 영상에서는 패널 라인이 먼저 칠해진 상태에서 이 패팅 애칭을 가지고 이렇게 칠을 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먼저 패턴 애칭을 가지고 기체 전체적에 골고루 이렇게 도색을 한 이후에 칠을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지금 검은색으로 이렇게 칠을 한 이유는 얼룩 중에 어두운 얼룩이라고 제 스스로 가정하고 이렇게 도색을 해봤고요. 그렇게 도색한 이후에 이제 패널 라인과 리벳 위주로 에어 브러쉬로 검은색을 칠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요즘 되게 트렌드한 도색법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명칭을 어떻게 표현한 서적을 아직 보지는 못해가지고 장르는 많이 봤는데, 얼룩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 특히나 이렇게 해군기 같이 조금 그렇게 얼룩이라든지 소금기 그리고 더룸이 많이 끼는 기체에서 굉장히 활용이 많은 표현법인 것 같아서 이번에 한번 이때까지 하던 방법을 달리해서 한번 제작해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어두운 영역에 검은색으로 얼룩을 넣었다면, 그 다음은 약간 푸른기가 돌았으면 해서요, 두 번째 얼룩을 넣습니다. 두 번째 레이어라고 불러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역시나 패턴 애칭을 가지고 푸른색인데, 너무 푸른색보다는 약간 그레이에 가까운 푸른색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색상을 이용해서 패턴 애칭으로 에어 브러싱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하는 거라 이 위에 덮이는 색이 너무 두껍게 덮이면 아무래도 이게 다 가려질 거고, 얇게 여러 번이라든지 얇게 올려서 저게 드러날 수 있도록 칠하는 게 관건인 것 같은데, 일단은 실험 정신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는 그렇게 많은 부분을 얼룩을 칠한 건 아니고 조금 강조한다는 생각으로 첫 번째 블랙을 뿌렸던 것보다는 조금 위치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가면서 좀 덜, 그리고 푸른기가 드러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있게끔 해보려고 한번 이렇게 도색을 해봤습니다. 잘 마르면 또 이제 기본색을 올리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기체 화면에 기본색을 올리는 영상인데요. 일부러 검은색만 얼룩을 남겨두고 2차 레이어인 블루 계열의 색을 안 올린 걸 하나를 따로 놔두고 밑에 색상이 비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효과가 나는지를 한번 해보려고, 색을 덜 칠한 거랑 제가 원하는 색을 칠한 거랑 이렇게 비교해 보려고 도색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얇게 뿌리는 게 관건인데 역시 약간 푸른기를 집어넣은 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뭐 개인차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제가 느끼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색을 해볼거예요. 나중에 이 상태에서 여기서 얼룩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밝은 얼룩은 기본 도색 위에다가 지금은 뭐 색은 더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밝은 색을 더해서 한 번 더 올릴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얼룩을 마무리할 거라서 아무래도 가장 어두운 블랙에다가 그 다음에 블루 그리고 기체 기본색 위에다가 다시 얼룩해서 총 층은 4가지 층을 만들어서 이번에 표현해 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뭐 도색하는 시간은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효과는 나중에 결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도색이라서 좀 좌충우돌 중인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기체를 도색하는 중간에 무장도 도색을 했습니다. 제가 작업하다 보니까 무장을 뒤에 하면 항상 귀찮아서 빼먹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귀찮은 것부터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무장 도색하고 무장도 지금 워싱을 하고 있습니다. 워싱하고 난 다음에 이제 워싱이 다 마르면 먼저 데칼 작업도 할 거고요. 전용 비행기 모형에서 무장만큼 또 디테일을 살려주고 분위기를 살려주는 아이템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도색도 잘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무장도 꼼꼼히 도색해서 닦아주는 게 제일 나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패널 라이너를 넣고 난 이후에 꼼꼼히 닦아주고 잘 준비해 두면서 다음 작업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용기를 많이 칠을 해서 저 308번 색상을 아주 많이 사용하는데 한번 사용할 때마다 저렇게 큰 용기에다가 담아두고 미리 많이 희석해서 두는 게 참 편하더라고요. 이제 기체의 화면에 308번 색상의 기본 도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그 308번을 이용해서 그리고 패널이라든지 리벳을 피해서 그 부분이 어둡게 강조될 수 있도록 기본색을 칠했고요. 저 이제 기본색이 마무리돼서 저기에다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얼룩 패턴의 애칭을 가지고 소금기 부분이 될 부분을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308번에다가 흰색을 추가해서 했는데 처음에 조금 추가했으니까 별로 티가 안 나서 흰색을 조금 더 추가해서 패턴 애칭을 대고 이렇게 에어브러싱을 하니까 흰 부분이 드러납니다. 드러나는 걸 가지고 소금기가처럼 보일 수 있도록 이제 도색을 할 거고요. 전체를 이렇게 화면의 전체를 다 뿌렸습니다. 날개도 마찬가지고 동체도 마찬가지고 파일런 그리고 연료 탱크도 마찬가지로 저런 식으로 다 뿌려가지고 준비를 해두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뒤집어서 상면을 할 때도 전체를 다 뿌리고 난 이후에 소금기가 될 수 있도록 패턴을 이용해서 도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도색을 하다 보면 도료의 입자가 거칠게 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알코올 솜을 이용해 가지고 닦아주면 그 거칠게 발린 부분이 닦여 나가기 때문에 알코올 묻힌 솜으로 이렇게 닦아주고 있습니다. 손 끝을 보시면 그게 묻어나온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면과 화면에 기체색인 307번, 308번 다카 도색을 마무리한 이후에 마스킹을 했습니다. 마스킹을 하고 기체의 등 부분에 블랙으로 칠해진 부분을 칠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나중에 다 칠이 되고 난 이후에 그 회색과 검정색 경계 부분에 빨간색 띠 형태의 데칼이 붙을 건데요. 일단은 눈대중으로 그 설명서랑 또 기체를 보면서 붙였는데 어떻게 잘 됐는지 모르겠고
수직 믹도 마찬가지로 마스킹 후에 검은 유광 블랙으로 도색을 했습니다. 마스킹을 벗을 때는 조금 온도가 너무 낮은 쪽에서 붙이면 이미 칠해진 부분에 그 도색면이 같이 떼어질 수도 있어서 조금 따뜻한 상황에서 벗겨주는 걸 항상 선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잘 건조한 이후에 다음 작업으로 진행을 했고, 그리고 또 부분적인 마스킹을 했습니다. 기체가 접혔을 때 아니면 기체 내부에 수납된 부분의 흰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날개도 꺾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도색이 필요해서 마스킹을 하고 그 부분을 도색하고 또 마스킹을 벗겨내고 있습니다. 건조가 되면 이제 워싱을 하고 또 데칼 작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잘한 부품들도 도색을 하고 워싱까지 하고 해서 이제 데칼을 붙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랜딩 기어 커버 같은 부품이 닫혔을 상태의 일체형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좀 난감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일체형으로 나오는 경우는 144대 1 스케일이나 72대 1 스케일에서 많이 보이는데, 32대 1 스케일에서 이렇게 도어가 닫혀 있는 거를 이렇게 잘라서 쓰라고 된 거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비싼 킷인데, 요즘 뭐 아카데미 킷을 만들어 보신 분은 잘 알겠지만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뭐 열리고 닫힌 거 두 종류가 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어 커버는 내부에 이렇게 열렸는지 안 됐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더라고요, 미 해군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간단히 네임펜을 이용해 가지고 그 라인을 그어서 표현해 주었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도색을 하고 그리고 워싱까지 해서 데칼을 붙일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 두었습니다. 요 건조가 잘 되면 이제 데칼을 붙이는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워싱 작업 전에 일단 바퀴 부품을 랜딩 기어 부품에다가 단단히 부착하고 건조한 이후에 워싱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타미야의 패널 라이너를 이용해서 패널 라인과 그 다음에 리벳 몰드에다가 흘려놓듯이 이렇게 발라주고, 이 발라준 상태에서 어반 스케치용 붓을 이용해서 이 시너를 적신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펴서 발라주고, 이 상태에서 이제 면봉을 이용해서 닦는데, 특히 면봉으로 닦을 때 뭐 패널 라인이라든지 리벳 몰드를 제외한 부분을 조금 가급적 닦아서 그 패널 라인이라든지 리벳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워싱을 했습니다. 이 상태로 이렇게 이제 말려 보게 되면 기존에 했던 거랑 조금 차이가 나는데도 아무래도 그냥 맨 상태보다 색 자체가 더 차분하게 느껴지면서 좀 깊이가 깊어진다고 할까요? 근데 이제 요 넓은 거를 금방 다 씻어야 돼서 조금 어려울 것 같았는데, 근 하루 정도 해서 작업은 끝났고, 이게 이제 잘 마르면 데칼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데칼을 붙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작업이고요. 그래서 데칼 작업 할 때는 항상 설레는데, 이번에는 특히 이렇게 동체에 길게 붉은색으로 기수부터 꼬리 부분까지 쭉 이어지는 데칼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제가 앞에 마스킹한 부분이랑 차이가 생기면 안 돼서 걱정을 하고 붙였는데, 생각보다 제가 마스킹을 그리 차이가 없이 잘 해서 기체의 회색 부분과 검은색 부분의 경계에 충분히 잘 붙일 수 있어서 다행이었고요. 일단은 이렇게 긴 데칼은 잘 펴면서 잘 달려가면서 붙이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시간은 양옆으로 이렇게 붙이는데 1시간 정도 걸렸고요. 이 붙이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너무 성급하게 하거나 당기면
세게 당기거나 하면 끊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네, 이렇게 살살 달려가면서 잘 붙였습니다. 미개도 상당히 큰 데칼이 붙는데 레벨은 보통 데칼을 이태리에서 이렇게 생산한 데칼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데칼 질은 상당히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 이번 데칼도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이 잘 붙였는데 나중에 데칼에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하루 종일 투자를 해서 전체적인 데칼을 이렇게 다 붙였습니다. 붙일 때마다 체크를 해가면서 다 붙였고요. 잘 마르면 다음 작업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무장이나 파일런에도 데칼을 붙이고 부분 도색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라카를 이용해서 붓도색으로 그 부분을 칠해주고 있습니다. 몇 군데 안 돼서 이렇게 따로 마스킹하고 칠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붓으로 작업하는 게 편할 때가 있어서 그때는 이렇게 라카 원액을 그대로 붓을 이용해서 많이 칠해주고요. 특히 이렇게 어레스팅 후크의 이 주의 표시도 데칼로 있는데 솔직히 데칼로 붙이는 게 훨씬 이 부분은 더 어렵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붓을 이용해서 도색을 해줬습니다. 이 킷이 여러가지도 말씀인데 데칼을 붙이고 안에 수분이 건조하니까 이렇게 일어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추가로 작업을 했는데 전체를 다 제가 작업할 때 데칼 접착제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잘 붙으라고 연화제까지 같이 다 사용을 했었는데 하루 지나서 이렇게 데칼이 일어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전체를 다시 한번 재작업하는 고생을 했습니다. 파팅 라인이 괴롭히더니 이제는 데칼까지 말썽인데 여하튼 이렇게 잘 붙였고 건조가 되고 다시 뜨는 데가 없으면 웨더링 작업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웨더링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아주 가까이에서 전투기를 본 적이 1996년도에 서울 에어쇼에서 전투기를 봤습니다. 에어쇼에 전시된 전투기가 대부분 참 깨끗한 상태였는데 그건 우리나라 공군에 국한된 이야기고요. 미 공군에서 그러니까 일본에 주둔하고 있거나 하는 아니면 오산에 주둔하고 있는 미 공군에서 그 에어쇼 현장에 온 전투기들을 보면 진짜 꼬질꼬질하다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모형 만들고 웨더링을 할 때는 특히 미군기를 할 때는 상당히 꼬질꼬질한 느낌이 많이 들도록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특히나 엔진이 있는 하부가 상당히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미세 면봉이랑 타미야 웨더링 마스터를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영상에서 보시듯이 꼬질꼬질하게 웨더링을 해봤습니다. 좀 빨리 털고 싶어서 그냥 한 종류만 가지고 그게 색깔이 이제 한 다양하게 한 6종류 되니까 그 종류들을 이용해서 하면은 상당히 좀 헤비하게 웨더링을 넣었고요. 상면도 이제 패널이라든지 그런 위주로 약간 이렇게 때가 묻었다는 식으로 웨더링을 표현했습니다. 최종 조립 영상입니다. 마감재를 뿌리려고 봤더니 데칼이 저렇게 또 일어나 있어서 전 다 떼버리고 마감재 뿌렸고요. 작업하다가 날개도 부러뜨렸습니다. 그걸 예상하고 심을 미리 박아 두었는데 제가 조립하면서 심은 안 넣고 조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심을 넣고 다시 재조립하고 무장도 아까 이제 달아주었습니다. 이 킷이 처음부터 끝까지 힘들게 하는데 여하튼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거의 끝은 봤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마스킹 했던 부분도 떼어내고, 그리고 이제 클리어 부품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이렇게 이제 클리어 부품 전용 접착제를 이용해 가지고 접착을 해 줬습니다. 일단 여기는 기수의 허드 부분이고, 그리고 앞쪽 윈도우고요. 캐노피 윈도우고, 그리고 뒤쪽도 이렇게 열린 상태로 조립을 했고, 최종적으로 마감재 뿌린 이후에 비행등을 락카를 붓으로 이렇게 칠해주는 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힘들었는데 또 마무리를 하니 시원섭섭하고, 또 다음에 어떤 킷을 만들지 기대도 됩니다. 네벨 슈퍼호넷 완성을 했습니다. 화려한 설명서에 비해서 내용은 너무 빈약했고요. 차라리 만드신다면 1대72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에 어떤 킷을 작업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재밌게 작업해서 작업기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완성된 작품의 영상도 즐겁게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